네,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도움말 NH투자증권의 김영환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추석 연휴 우리 시장 쉬어가는 동안에 다행스럽게 미국 시장은 좀 견조하게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은 파월 의장의 매파적 기조는 여전하고 유럽 중앙은행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강한 모습을 보였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주식시장이 연휴 기간 동안에 올라간 재료들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의 고점이 지났다,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반격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영토를 확보하고 있다. 키르키우즈 탈환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게 이제 평화 협정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파월의 발언과 인플레가 꺾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은 파월은 분명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긴축을 강도를 높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그 부분보다는 인플레가 꺾일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더 주목하고 그게 주식시장의 반등의 동력이 되는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잭슨홀 이후에 파월의 그 발언이 상당히 주식시장을 누르는 역할을 했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재료가 소멸되는 과정 하에서 최근에 물가 상승률에 대한 고점 전망치가 하향이 된 부분이 반등의 주요 요인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강조를 했지만은 물가라는 것이 가장 오늘 밤에 나올 이 CPI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9월 FOMC 인상폭 같은 것도 지금 자이언트 스텝 세 번째로 밟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인데요.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휴 중에 ECB도 7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사실 그 배경 자체가 달러 대비 유로가 지나치게 약세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9월 FOMC에서 아마도 연준이 또다시 75bp를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ECB도 거기에 맞춰서 같은 만큼 올려줄 필요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교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8월 달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좀 하향이 됐어요. 하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연휴 기간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자이언트 스텝을 더 낮출 여지는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9월 FOMC는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갈 거다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월가에서. 그러니까 인플레가 좀 빠르게 꺾여가는 것들을 점점 확인하게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할 것이다라는 주장인데 약간은 소수 의견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를 전반적으로 따져보면요. 금리 선물에 반영돼 있는 확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9월 FOMC에서 75bp, 11월 FOMC에서 50bp, 그리고 12월 FOMC에서 25bp 점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베이비 스텝 이렇게 가고 내년에는 4.0%를 기준금리 상단으로 해서 쭉 상반기 중에 유지할 거다. 이런 전망 정도가 지배적인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의 소수 의견이 하지만 인플레가 더 빠르게 잡혀가면은 그 톤도 점점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이 일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적응을 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9월 미국 금리 결정은 결국 물가 둔화 폭에 달렸다.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둔화되느냐에 달렸다 하는데 8월 CPI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컨센서스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8.1% 그리고 코어 기준으로 그러니까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기준으로는 6.1%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7월 달 물가 상승률이 8.5%였으니까 그거 대비해서는 헤드라인 지표는 조금 낮아질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게 8월 말 정도쯤에 봤을 때는 오히려 7월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후퇴하면서 지금 8% 초반 정도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물가가 빨리 잡힐 거다라는 월가의 일부 전망에는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얘기죠. 다만 그 파월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의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면은 하나는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에 따라서 물가가 빠르게 잡혀간다면 긴축 강도도 점점 빠르게 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물가가 더 올라가는 요인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난다면 긴축도 더 강하게 해야 될 거다. 이런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사실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 파월이 연준의 목표는 분명히 여전히 2%까지 물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다라는 네. 얘기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8.1% 물가가 도대체 얼마나 낮아져야 연준의 스탠스가 좀 빠르게 바뀔 수 있느냐라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얘기지요. 그래서 분명히 물가 지표라는 건 중요하고 영향을 줄 것입니다만은 네. 그게 당장 75bp 금리 인상 전망 후퇴하고 50bp 가능성이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이번을 마지막으로 11월에서는 더 금리를 적게 올리거나 아예 안 올리거나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 연준 의장의 어떻게 보면 좀 뒷북금리 인상 아닙니까? 예. 제때 대응 못 해가지고 바람을 뺄 때 미리 뺐어야 되는데 뒤늦게 빼다 보니까 이렇게 급격한 충격이 오는데요. 자, 그 미국 물가가 연준의 예상만큼 둔화되고 있다.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면 그런 것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3개월 연속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폭을 조금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분명해지면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따져보면은 6월 달이 물가의 고점이었고 7월, 8월 하향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8% 정도고요. 네. 이게 조금 분명하게 낮아지는 시점은 아마도 기저효과를 감안하면은 11월 물가 지표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11월 물가 지표 정도 되면 그러면은 7%대, 그러면은 그 12월이 되면은 좀 더 낮아지는 정도. 그래서 연말 내지 연초 이 정도 되면은 내년에는 6%, 5%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정도까지 9%에서 6%까지 5%까지 이렇게 많이 낮아지면은 그럼 이제 분명하게 방향이 잡혔고 이제 2%로 가는 수순이 분명해졌구나라는 판단이 가능해질 텐데 지금 8.1%가 만약에 그걸 하회해서 물가 상승률이 7%대 후반 정도가 나온다고 해서 연준이 전격적으로 태도를 바꿔줄까라고 하면은 조금은 너무 낙관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시장 시그널 잘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제 문제는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은 달러 강세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 매도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위험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 수급과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절대 레벨로 보면은 환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달러도 굉장히 역대로 강한 수준이고 원달러 환율도 1,300원 후반 정도까지 네. 와 있으면은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을까, 달러가 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튼 모멘텀 차원에서 볼 때 지금부터 연말까지 내년 초 정도까지 늘 바라보면은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 어디가 여전히 가장 매파적이냐라고 하면은 여전히 연준이라고 몇 개 얘기할 수 그렇죠.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환율이 다시 방향을 전환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따지면은 1,300원 후반 정도에서 아주 완만한 원달러 상승, 그러니까 원화 약세 정도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톤은 분명히 나아지겠지만은 방향이 전환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그러고 이 1,300원 후반 레벨이라는 거는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좋아지지만 글로벌로 금융시장이 잠재해 있는 이런 리스크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신흥국으로 적극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는 좀 이른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분명히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면 선반영을 하겠지만 지금이 그런 시점이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네, 환율이 앞에 1,300원이 1,400원이 될 때의 그 심리적인 충격은 상당히 좀 달라질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추석 연휴 마치고 와서 앞으로 추석 이후 장세가 어떻게 될까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잭슨홀 미팅 이후에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 그리고 이거를 조금 심리가 회복되면서 되돌리는 부분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이면 앞으로는 굉장히 데이터 디펜던트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약간 낮게 나오면은 짧게 희망을 가졌다가 예. 하지만 연준이 여전히 스탠스를 바꾸지 않고 또 9월 FOMC에서 강력한 얘기를 하면은 예. 거기서 또 심리가 위축되고 이런 정도 횡보 상황이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부터 당분간의 저 코스피 지수 전망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7월 달에 저점이었던 한 2,200 중반 정도 그리고 8월 달에 고점이었던 한 2,500 정도 이 정도 내에서 그냥 지루한 횡보세를 보이면서 재료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9월 FOMC하고 CPI, 미국 CPI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발표되는 순간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일치적으로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4분기 중에도 어떤 성장주의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제일 투자를 스위칭하는 거에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서는 경기 민감주로 가고 그리고 그게 아닌 시점에서는 성장주로 간다 이런 관점인데요. 한국은 아무래도 뭐 첨단 산업에서 네. 특히 차세대 성장 분야에서 잘해 나가는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 대한 주목도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아직까지는 경기 민감주로의 스위칭 시점은 아니고 성장주 쪽에 관심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 성장주들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큰 주식들인데 분명히 이 인플레 감축법이란 거는 향후 10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최근에 한두 달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 분야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을 방문하고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외교적으로 인플레 감축 때문에 한국이 피해가 받는 분야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지금 외교적으로 뭔가 좀 해결을 하려는 노력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식들은 분명히 그동안의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보다가 무언가 변화의 모멘텀이 나오면은 그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영환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상당히 눈 바짝 뜨고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영환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